아침 8시를 막 넘긴 시간, 휴대폰이 딱 한 번 울렸다. 나 지금 서울의 큰 병원에 있어? 통화는 그 한 문장으로 끝났다. 농담도, 덧붙임도, 숨 고르기도 없었다. 그 한 줄이 공중으로 솟구쳐 천장에 부딪히고 다시 심장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택시 문을 잡아당겼고 출근 인파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사거리로 차는 곧장 뛰어들었다. 신호등의 녹색과 빨강이 창틀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다. 어디가 안 좋으신 걸까? 어제 통화에서 놓친 징후가 있었던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큰일이 시작된 건가? 도시 풍경은 매일 보는 그대로였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뉴스 속 긴급 자막처럼 낯설었다. 병원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그의 걸음은 거의 달리기에 가까웠다. 진료과 안내판이 연속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위로 뛰어오르는 동안 그는 온몸으로 시간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오래된 복도의 냄새, 왁스 먹인 바닥의 반짝임, 손소독제의 차가운 향이 한꺼번에 코를 찔렀다. 면회시간 안내문을 흘겨보는 찰나,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손을 들었다. 어머니였다. 환자복은 아니었다. 그제야 쥐고 있던 호흡이 풀리며 가슴에서 무너지는 듯한 미세한 통증이 퍼졌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입원한 지인을 외할머니와 함께 챙기러 온 길이었다고.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단순한 이유 덕분에 아들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는 듯 했지만 묘한 예감은 여전히 목을대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준비된 멘트는 없었지만 그의 말은 정확했다.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이번엔 제가 시간을 먼저 낼게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그 다짐은 병원 문을 나섰을 때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택시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스케줄표를 열어 빈칸을 찾았다. 늘 팬들에게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말하던 그가 그날만큼은 그 문장을 자신과 가족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대개 조용한 하루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병원 대기 의자에 앉아 차트를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밖에서는 전혀 다른 속도의 소식이 터져나왔다. 전국 투어 신규 회차 예매가 열린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수천 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예매 대기열 카운트가 미친 듯 오를 때 복도를 서둘러 걸어 들어가던 그의 걸음과 대기열의 숫자가 묘하게 겹쳐 보였다. 무대 위의 스타와 무대 밖의 아들, 둘 다 누군가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빨리 매진될까? 단지 인기 때문이라면 설명은 절반에서 멈춘다. 클릭은 공짜지만 좌석은 시간과 돈, 이동과 체력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오픈과 동시에 5분을 버티기 어렵다는 건 관객이 이미 만족이라는 이름의 후회 없음과 만난 적이 있다는 뜻이다. 공연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는 대체로 비슷한 결론을 적어낸다. 부모 세대는 트로트의 궤도에서 울고 청년층은 팝과 어쿠스틱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들은 객석의 떼창을 처음 경험한 날을 오래 붙잡는다. 한 공연장 안에서 세대가 동시에 자기 노래를 만나는 밤, 그 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대 위에서의 과장보다 더 정밀한 설계다. 그의 셋리스트는 단순한 곡 목록이 아니다. 감정의 루트맵이다. 초반엔 긴장을 풀고, 중반엔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후반엔 떼창으로 감정을 방전시킨다. 정규 앨범의 결을 따라가되 현장의 호흡에 맞춰 재편곡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같은 곡은 객석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된다. 음원에서 담백하던 멜로디가 공연장에선 수천 개의 목소리와 만나 코러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 순간 노래는 가수의 것이 아니라 관객의 것이 된다. 여러분이 이 곡의 마지막 주인입니다라는 그의 멘트가 형식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대 운영의 철학도 분명하다. 과장된 특수 효과로 눈을 압도하기보다 소리가 가장 선명한 순간에만 빛을 집중시킨다. 포그머신은 절제하고 스크린은 필요한 정보만 던진다. 코러스의 밸런스, 드럼과 베이스의 타이밍, 피아노의 어택과 잔향을 공간에 맞춰 미세 조정한다.
관객 호흡이 길어지는 구간에는 역설적으로 카메라를 줄이고 생연주를 당긴다. 화려함보다 정밀함. 그 선택은 보이지 않는 수고를 전제로 한다. 인이어 모니터 체크, 프런트 오브 하우스와 스테이지 사이의 음상 정렬, 이동 동선의 안전 확보, 퇴장 안내 스태프의 타이밍까지. 관객은 그 디테일을 숫자로 측정하진 않지만 몸으로 느낀다. 느낀 신뢰는 다음 클릭으로 번역된다. 티켓 파워는 그렇게 쌓인다. 그렇다면 아침의 병원 에피소드와 이 티켓 파워는 어떻게 연결될까? 연예인의 사생활로 신뢰를 소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건 설득력은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대 밖의 태도가 무대 위 이야기에 사실감을 더한다. 어머니가 길부터 챙겨라라고 말할 때 아들이 이번엔 내가 먼저 하겠다고 답할 수 있어야 그의 노래 속 가족과 일상의 문장이 더 깊게 박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조용히 던져진 결과지가 하나 건네졌다. 정기검진 중 찍은 영상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보인다는 의사의 권고. 즉시 입원할 정도로 급박한 위험은 아니지만 추적 관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 방 안의 공기 온도가 한순간 낮아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어쩐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웃음의 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병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심하게 맑아서 오히려 잔인해 보였다. 말문을 트려는 순간 목이 꽉 막혔다. 그가 무대에서 수없이 강한 호흡으로 고음을 뚫어올리던 바로 그 목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목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다.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은 소리보다 먼저 눈에서 흘렀다. 그는 참으려 했다. 프로는 무대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스스로에게 새긴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감정이 주체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었다. 그 울음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주변 누가 들어도 모를 만큼 억눌린, 그러나 긴 시간의 굳은 살을 한꺼번에 벗겨내는 울음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 넘겼다. 괜찮다, 괜찮다.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그 말이 끝날 때쯤 그는 눈가를 훔치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행동하자. 예약을 잡고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걸 모두 준비하자. 그 순간 그는 가수이기 전의 아들이었고 한 사람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결심의 온도가 바로 그의 무대를 단단하게 만든 그 온도와 같았다. 예매의 풍경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오픈 10분 전, 팬들은 대기열 화면을 캡처해 서로의 순번을 공유한다. 몇 번이야? 3만 번대. 오늘은 망인의 같은 농담 속에서도 전략은 고도화된다. 브라우저 새로 고침 타이밍, 카드사 인증 단계 단축, 좌석 선호도 알고리즘, 동시 접속 시 기기 분산 팁까지 커뮤니티의 자체 공략집은 시즌마다 업데이트된다. 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단 하나다. 다음 공연도 분명 좋을 것이라는 확신. 실제 무대가 그 확신을 배신하지 않으니 대기열은 점점 길어진다. 그런데 그날 예매창의 숫자가 질주하던 바로 그 시간, 병원 복도의 조용한 소파 위에서 그는 달력에 표시를 하나 더했다. 어머니의 추가 검사일, 그 표시 하나가 의미하는 건 간단했다. 스케줄의 중심은 변한다. 무대는 중요하지만 가족은 더 중요하다. 그의 무대가 가족 공연으로 불리는 건 단지 부모 세대가 편안해서가 아니다. 그는 관객을 객석의 손님이 아닌 출연자로 끌어올린다. 노래 사이사의 멘트가 짧아도 정말 필요한 때는 정확히 길어진다.